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공부방이 왜 대박 공부방이 되었을까? 이제 주제로 영상을 찍는 건데요.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잘 났지? 어떻게 그렇게 어머님들이 소개를 많이 했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는 저희 학생들이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은, 저한테 처음 온 학생들 있잖아요. 대부분 초등 저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대부분이었고, 영어를 처음 시작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알파벳부터 ABCD부터 가르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반응이 그때 당시 어땠냐면은 너무 재밌다 그랬어요. 영어가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3번을 이제 주 3회 이제 수업이었는데, 내일도 또 오고 싶다, 매일매일 오고 싶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어가 너무 재밌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한 1주, 2주 지나서 제가 아이가 적응을 잘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드릴 때 어머님들께서 애가 너무 재밌어 해요. 영어가 너무 또 간다 그러고 영어 그렇게 재밌대요 하면서 그런 반응이 10에 거의 9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영어가 너무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영어를 처음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흥미거든요. 우리 어른도 어디 뭔가 새로 배우러 갈 때 너무 어렵고 할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도전하기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대부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엄마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는 거죠. 본인이 엄마 나 영어 실력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줘 이런 1, 2학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가 이제 가라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저학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흥미죠.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나 거기 가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간식도 먹고 재밌게 이제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아이들이 이 영어 공부방을 재밌게 온다는 거예요. 가서 또 오늘 뭐 할까 기대감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게, 영어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도 흥미, 두 번째도 흥미, 세 번째도 흥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수업을 한다 치면은 처음 오픈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내 학생이니까 얘네들을 빨리 실력을 올려주고 빨리 다음 레벨로 올려주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본능적으로 그러세요. 내가 가르친 아이가 잘하게 되기를 바라지 대충대충 하다가 끝나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막 짧은 시간에 얘네들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만 의욕이 앞서고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숙제도 많고 어려운 거 막 계속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시면은,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영어를 또 처음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수업을 하신다 치면 50분 내내 수업만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뒤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시고 그런 배움에 이어지는 액티비티도 하시고 중간에 또 재밌는 파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영어가 참 재밌어, 난 여기 영어 공부방 가는 거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엄마가 학원을 끊으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너 여기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반응이 너무 재밌다는 반응을 되게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점점점 갈수록 숙제를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뭘 할 것이 없이 숙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딱 해결할 수 있게끔 숙제를 내고, 그게 막 복잡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 로그인을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거 배우면 요거 요렇게 해서 녹음, 요거 배운 만큼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숙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학년도 2학년들
혼자서 한 1, 2개월 지나면 혼자 숙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알아서 방에 들어와서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제대로 해서 보내는 거 맞죠? 맞거든요. 제가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숙제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고,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숙제도 좀 느린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머님이 조금 옆에서 숙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세 번째는 처음 들어온 아이들이 씨앗이야, 씨드. 씨앗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씨앗 학생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고, 그쵸?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이제 학생들이에요. 다 소중하지만 처음 온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늘고 하는데 새롭게 계속 마케팅을 해가지고 새롭게 들어오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또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온 학생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가지고 얘의 실력을 늘려주고 재밌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하면 어떤 어머님이 보면 걔 1학년 때 거기 들어갔는데 5학년인데 아직도 다니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오래 다니는구나 거기. 그래, 나 누구 아는 애들도 거기 2학년 때 갔는데 지금 벌써 6학년이야. 좀 있으면 중학생이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 여기가 되게 좋아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게 오래 다니네 라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쁜 학원, 안 좋은 데를 오래 다닐 일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 들어온 학생한테 성심성의를 다해서 아이들 실력과 그리고 그런 관리와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실력을 올려주시면 좋은 것들이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실력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동네 친구인데 어떤 한 친구는 큰 어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어학원이면 당연히 수업 시간이 거의 2배고요. 교육비도 2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5, 6학년에 만났는데 그 친구의 실력과 또 저한테 공부방에서 배운 아이들의 실력이 어학원 아이들보다 더 높더라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님들도 말씀 안 해도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쟤는 어디 유명한 어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우리 애보다 레벨이 조금 낮구나 라는 것들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온 학생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정말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아이를 올려줄까? 얘는 다른 아이보다 이해력이 부족해. 어떻게 반복을 하고 어떻게 보충해야 얘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지도를 하시면 소문이 그렇게 좋게 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오픈해서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대부분 그냥 쉽게 대박 공부방이 됐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다 그만큼 견디셨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학생 모집도 어려움이 있었고 상담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 개 중에는 거의 99.9999% 좋은 분들이지만 가끔 말도 안 되게 본인의 아이만 소중한 듯이 말씀하시거나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딜링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견디셔야 돼요. 견디시고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구나. 나한테 좋은 밑거름이 될 거야.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학부모도 나한테 좋은 예시를 주고 좋은 상담 예시를 준 거야. 나는 이제 이런 분들도 난 다 핸들링 할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자신감까지 나중에는 생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견디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내 공부방이 그때 왜 대박 공부방이 됐지? 왜 못 들어와서 너도 나도 줄 서는 그런 공부방이 됐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정도로 조금 요약을 해보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을 앞두거나 시작하신 예비 원장님들 한번 어떻게 내가 이제 이끌어 가야 될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